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트레이딩에서 성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일단 트레이딩에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일인데,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단타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포지션이 종료가 되기까지 몇 시간이나 아니면 몇십 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하죠. 정말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레이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플레이 모드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학습에 있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ICT 트레이딩 PT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반복된 훈련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방법론 혹은 어떤 이론의 요소들을 과거 차트로 돌아가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차트로 가서 이런 모습이 보일 때 또 위쪽으로 고점이 계속해서 수입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과거 차트로 가서 적절한 패턴을 계속 찾아본다면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패턴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어느 정도의 이론 학습이 필요합니다. 학습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지만 반복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하게 되면 훈련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혹은 어떤 훈련을 1만 시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악기를 해보아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1만 시간 가지고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전문가가 되려면 2만 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만 시간을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훈련 방법으로 이렇게 시간을 채워야지, 반복된 훈련으로 채워야지만 의미가 있는 1만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코치가 있는 것이겠고요. 유명한 가수들도 또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하는 것이겠죠. 기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복된 훈련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틀 잡아줄 때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성장하는 그러한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된 훈련에는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컴포트 존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트레이딩 이론이나 방법론을 학습을 하고 나면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익숙해진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하게 되면 언제부턴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일정량을 학습한 이후에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 뒤에는 이 부분이 컴포트 존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학습을 해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론 혹은 패턴들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컴포트 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훈련을 할 때는 리플레이 모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과거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또 감각을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매매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실제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투표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실제 매매의 문제점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테니스나 아니면 게임이나
체스처럼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포지션을 진입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데이 트레이딩은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스윙 같은 경우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즉각적인 피드백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훈련을 하기가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이딩 전문가가 되는데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단계적인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배우신 것들을 또 백테스팅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레이딩에 꼭 트레이딩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타당성이 높은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박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낮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팅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고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트레이딩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낮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인터뷰 영상 가운데 데이비드 폴이 비행기의 레버를 당기는 것에 비유를 하였죠. 당기면 비행기는 기계적인 어떤 작동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기수가 낮아지는 그런 비행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비행기는 탈 수가 없겠죠. 가격이 이러한 방식으로 확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위에 세 가지는 어느 정도 교육이나 또 코치, 제 교육에서는 튜터링이 제공이 되는데 그리고 또 커리큘럼에 따른 학습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커버가 될 수가 있는데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체가 타당성이 낮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포지션을 진입하고 나서 이후에 가격이 우리의 손절가를 쳤습니다. 이때 타당성이 높다면 복귀를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로 나오게 되죠. 가령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답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답을 틀렸다면 그러면 우리의 풀이 과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바로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면요. 그런데 트레이딩은 그리고 시장 움직임은 타당성이 낮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이 나갔어도 그리고 복귀를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손절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손절이 나간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시장이 타당성이 낮은 환경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어려운 분야가 되는 것이 바로 타당성이 낮기 때문이죠. 우선 이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접근을 하실 때 분석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절이 나갔다면 그때 어찌됐든 복귀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복귀를 해보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면 또 시장이 확률적으로 손절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또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간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추천드리는 방식은 프라이스 액션 방식이고 또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한 트레이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 RSI나 또 오실레이터,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타당성이 높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최대한 타당성이 높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치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으로 청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가령 이런 차트 모양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되면 차트의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트리 드라이브스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는 패턴의 모습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긋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또 이 청킹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언어들을 배워보고 또 악기를 배워보고 하면 청킹의 요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청킹을 차트 분석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차트를 보았을 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어떤 디테일한 요소들을 모두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 체화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것들,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고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청킹을 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차트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쉽고 빠르게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뿐만이 아니고 트레이딩에서 가격의 방향을 더 확률 높게 또 맞추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트레이딩이 대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아예 드리지 않는데요. 어쨌든 가격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또 가격이 그쪽으로 움직여 줘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납니다. 대응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변곡점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실레이터나 이동평균선과 같은 그러한 도구들로 매매를 하다 보면 정확히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ICT든 피보나치 비율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변곡점을 정확히 비교적 적은 오차로 잡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후에 가격이 어디로 진행될지를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는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아마도 예측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뷰 가운데 언급이 됐던 forecast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듯이 가격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이동할 것이 기대가 되는지 예측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격 예측에는 성공을 해도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차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서 분석을 하고 또 라벨을 붙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격이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트레이더의 주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포지션을 진입한 이후에 가격 진행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대응보다는 포캐스팅이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혼자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ICT 트레이딩 PT라는 것을 만든 것은 이렇게 네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기간에 좀 어느 정도 성취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또 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짜 놓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보면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워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고정 댓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원칙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보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는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캔들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는 것만 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킹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킹을 하려면 결국에는 패턴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ICT가 되었든 하모닉 패턴이 됐든 엘리엇 파동이 됐든 간에 랜덤하게 보이는 이런 가격 움직임을 패턴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4번입니다. 시장 자체가 타당성이 낮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나 경제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예측하거나 또 주식을 사고 파는 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격 움직임이 어느 정도 확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새롭게 해보시고 어떻게 또 타당성이 높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